애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20대 후반의 여성이고 현재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어학원에서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죠. 사실 가게를 운영한 지 5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가게 자리를 전세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때마다 합의가 안 되면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안 되니까 웬만해서는 계약 기간을 길게 잡는 편이었죠. 그리고 어느덧 오지 않을 것 같던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재계약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웬만큼 자리를 잡아놓은 자리라 옮기는 게 오히려 손해였거든요. 물론 전세금이 올라갈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했죠. 하지만 적정 수준이면 재계약을 하는 게 이득이니 그렇게 하기로 시어머니랑 얘기를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계약 시점에 건물주와 상의를 했는데 그냥 무작정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아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네요. 자꾸 장사를 하겠다고 우겨서 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재계약 안 하고 아들한테 넘겨주려고요. 그러니까 날짜 맞춰서 이 건물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건물주는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했고 기한 내에 무조건 건물을 빼달라고 했죠. 결국 재계약에 실패했고 터를 잘 잡아놓은 곳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먹자골목이 양쪽으로 2개가 있어요. 다른 쪽으로 가기에는 거리가 꽤 먼 편이라서 웬만하면 같은 먹자골목에서 매물을 알아보려고 했죠. 그래야만 단골 손님들이 무리 없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막상 알아보니까 저희가 장사하던 골목 주변에는 매물이 없었습니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반대쪽에 있는 먹자골목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적당한 매물을 찾아 새로 오픈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이사를 가보니까 주변 상인들은 우리 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무래도 같은 동네에 있는 골목이지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고 상인에도 따로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이방인이 된 겁니다. 이사간 골목 상인들은 아래 위로 깔보았고 지나갈 때마다 툭툭 치는 등 못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게다가 바로 옆에 있는 곱창전골 가게 가족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텃세가 심했죠. 당연히 같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쓰레기를 여기에 버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쪽 가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이 앞에 버리지 마요. 여긴 우리 가게 전용이니까 버리려면 골목 입구까지 가서 버리든지. 자꾸 볼 때마다 견제하고 성질을 돋우는데 저도 성질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욱하게 되는 일이 많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짜증을 낼 때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테니 기다려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시어머니만 아니면 황소처럼 들이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같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랑 친해져 보자는 생각에 떡도 만들어 돌리면서 인사를 했었죠. 그런데 이 골목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희가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릇을 쳐서 엎어버리기도 하고 보란듯이 쓰레기통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도저히 그냥 못 있겠다 싶었죠. 저기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친해져 보겠다고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으면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해도 면전에 두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죠. 그것도 저희 돈 들여서 정성 들여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저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떡을 보면서 정말 속상했어요. 그래서 따지고 들었더니 그 사람은 누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랬냐면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면 쓰레기통에서 꺼내줄 테니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무시한 채 그냥 가게 문을 열고 나와버렸죠. 어쩜 사람들이 저렇게 못됐을까 싶었어요. 당연히 떡을 돌린 효과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동네 사람들은 그날 이후 더 텃세를 부려댔습니다. 사실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다시 전에 있던 골목 길거리에 서서라도 장사를 하고 싶었죠. 그러나 이미 전세 매물은 구해서 왔고 그냥 장사에 집중이나 하자 싶었어요. 다른 골목에 새로 오픈을 한 것이니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벤트도 하고 홍보를 하려고 홍보물과 흔들리는 풍선을 가게 앞에 놓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한바탕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여자는 상인회에서 왔다면서
풍선을 발로 뻥뻥 차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이랍니까? 이렇게 한다고 상인회에서 허락 맡았어요? 동네 시끄럽게 전단지에 무슨 흔들리는 풍선까지 하냐고요? 이건 예전에 있던 골목에서나 하시고 당장 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었죠. 엄연히 가게 앞까지 우리 장사하는 곳인데 왜 그쪽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면서요. 권리가 있는 곳에서 홍보 전단 뿌리고 홍보용 풍선 달아놓은 거니 뭐라고 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인의 여자라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저를 콕콕 찌르면서 여기는 상인의 말이 곧 법이라고 앞으로 장사 안 하고 싶냐며 겁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몰상식한 행동에 크게 화가 났죠. 여긴 저희 돈 내고 전세 얻은 가게짜린데 그쪽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 겁을 주는데요. 지금이 9세대도 아니고 왜 상인회에서 나서서 이런 식으로 상인을 괴롭히냐고요. 저희 이 홍보 전단이랑 풍선 치울 생각 없으니까 얼른 가세요. 저의 말에 상인의 여자랑 옆집 가게 주인은 코웃음을 치면서 두고 보자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장사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서 나중에 후회나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사람들은 더 이상 풍선이랑 홍보 전단을 건드리지 않았고 조용히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가게로 들어가 장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아주머니들이 한 말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았죠. 이 골목 상인들 행동도 그렇고 상인의 말이 곧 법이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면서 진짜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면 어쩌냐고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굽히고 들어가면 오히려 더 무시한다며 세게 나가야지 저 사람들도 만만하게 안 볼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계셔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더 이상 신경 안 쓰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풍선 문제가 있고 나서 다음 날부터 골목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게에서는 손님들을 끌어보고자 풍선도 달아놓고 노래도 크게 틀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골목 입구에는 모든 가게 할인 이벤트라고 현수막이 달려있고 가게들마다 풍선이며 할인 쿠폰들을 뿌려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한 복수인 듯 싶었죠. 골목 상인들이 하는 야비한 행동에 저는 눈이 돌아갔고 곧장 상인의 건물로 쫓아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오픈 행사하는 가게 옆에서 모든 가게 할인 이벤트라니 이건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랑 똑같지 않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 있던 사람들은 제 말을 듣는 척도 안 하고 저를 신경질적으로 대했어요. 그 할인 이벤트 행사는 애초에 날짜가 잡혀 있던 건데요. 그쪽 오픈한다고 해서 저희가 상인 이벤트 날짜까지 바꿔야 돼요? 할인 이벤트 제대로 하고 싶었으면 알아서 날짜 잘 맞춰 시작하든가.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야?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헛웃음을 짓고 있는데 그 여자는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니 어떤 서류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상인에 가입 안 할 거면 자릿세를 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자릿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보니까 웬만한 가게 월세보다 높은 가격이었죠. 당연히 그 서류를 보고 저는 더 열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에게 받은 서류를 바닥에 던지면서 상인의 가입은 필수가 아니지 않냐고 저쪽 골목에서는 그렇게 장사 안 한다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릿세 일부러 올려치게 한 거 아니냐고 쌈닭처럼 굴었죠. 그랬더니 그 여자는 저에게 그쪽 골목 가서 장사하라고 왜 여기 와서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는 거냐며 비웃는 겁니다. 결국 저는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옆집 곱창전골 가게 하는 가족들은 상인회와 유독 관계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상인회 건물에서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었고 더 악질적으로 저와 시어머니를 괴롭혀댔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누군가 자꾸 가게 앞에 쓰레기를 투기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지나가다가 툭툭 던져놓고 가는 줄 알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쓰레기 양이 엄청난 게 누군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쓰레기들을 뒤적거려 보니 곱창전골 가게 이름이 나오는 게 옆 가게에서 일부러 버린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곱창전골 가게 남편은 알게 모르게 가게 쪽으로 오는 손님들에게 할인을 많이 해준다며 꼬드기기도 했죠. 결국 저와 시어머니는 가게 앞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들고 쫓아가서 한바탕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가게 식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아니, 쓰레기 봉투에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소란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왜 그쪽 가게 손님들을 빼앗아요? 막말로 메뉴가 같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꼬드긴다고 손님들이 넘어오나?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이름이 안 써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그들 앞에서 봉투 속 쓰레기들을 풀어 보여줬죠. 그 봉투에는 그 가게에서 나온 듯한 쓰레기들이 잔뜩 들어 있었고 그들은 그걸 보고 약간 당황한 듯 보였어요. 저는 당연히 증거물로 나왔으니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본인 가게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봉투에서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자신들이 버린 거냐며 우기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얘기하면 조용히 넘어갈 것을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니까 얄밉고 짜증이 났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났는지 이게 무슨 야비한 짓이냐고 같은 상인들끼리 정말 너무한다고 하셨죠. 그들이 끝까지 본인들은 그런 적 없다고 우기니까 다른 대책을 세워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곱창전골 가게를 나오면서 살짝 돌아보니 그들의 표정은 본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듯 살짝 웃음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 일은 확실하게 범인을 찾아서 참교육을 해줘야겠다 생각했죠. 그날 저녁 저는 친정엄마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어쩌다 보니 옆 가게 얘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엄마는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몰상식한 짓이라니? 딸, 그냥 가게 앞에 CCTV 달아놔. 어차피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외부에도 그거 달아놔야 돼.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사람들 CCTV 없는 거 알고도 그러는 것 같아. 처음에는 비싼데 그 사람들 잡겠다고 무슨 외부 CCTV까지 설치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엄마와 통화한 내용을 전해 듣더니 그냥 달아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사람들 끼리끼리 뭉치는데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 줄 누가 아냐고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쓰레기 투기한 사람들을 잡으려면 CCTV만큼 확실한 증거물이 없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양가 어머니들의 말씀에 따라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옆 가게 사람들이 CCTV를 발견한 후 쓰레기 투기 중단할 것이 걱정되었어요. 만약 CCTV를 눈치채기라도 한다면 기껏 설치한 게 무용지물이 되니 저도 머리를 굴려보았죠. 그래서 일부러 옆 가게 장사가 바쁠 시간에 기사님이 오셔서 달아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곱창전골 가게 가족들은 CCTV 발견을 못한 것인지 새벽이 되자 당당하게 쓰레기 투기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던지는 모습이 찍히게 되었죠. 그렇게 CCTV 덕분에 그들이 한 짓에 대한 증거물을 잡게 되었고 곧장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고소 소식을 들었는지 울며 겨자 먹기로 찾아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어요. 쓰레기 투기 건은 미안하게 됐으다. 그런데 이쪽에서 워낙 거슬리게 구니까 우리도 욱해서 그런 거니 이번 건은 좋게 화해하고 넘어가죠. 솔직히 이쪽도 다른 사람들 장사 방해되게 풍선 달고 홍보물 붙이고 잘한 건 없잖아요. 그 여자의 말에 남편이라는 사람도 편을 들고 나섰죠. 쓰레기 투기 건에 있어서 잘못한 게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본인들이 뻔히 전골집을 하는데 바로 옆 가게 국물 요리를 하겠다고 오픈한 게 말이 되냐면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사를 온 덕분에 본인들 매출도 엄청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과를 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겁을 주러 온 것인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화가 났고 이참에 단판을 짓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그쪽 가게에 가서 국물 요리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오픈을 해야 하냐. 지금 사과를 하러 온 것인지 겁을 주러 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기분이 나쁜 티를 팍팍 내더니 고소 취하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들 앞에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소 취하는 저희 마음이 풀렸을 때 하는 거죠. 그리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라고는 본인 억울하다는 것밖에 없는데 저희가 왜 그 이야기를 듣고 취하를 해드려야죠?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거 느끼고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요구대로 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저의 말에 그들은 약간 당황스러운 듯 보였어요. 아마도 두 사람은 가게에 와서 사과하는 신용만 하면 고소 취하를 해줄 줄 알았던 듯 보였습니다. 진심을 담아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취하를 해줄까 말까인데
이딴 식으로 나오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들에게 더 이상 들을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그들은 등살에 못 이겨 가게를 나가야 했고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것을 보아 고소 취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듯 보였어요. 한동안 쓰레기투기도 없고 단골 손님 가로채는 일도 없어서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었죠. 물론 동네 상인들이 째려보고 뒤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장사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가 가게 새로 오픈했는데 한 번도 못 와본 것 같다면서 화분을 들고 찾아오셨었죠. 그리고는 지난 일 어떻게 해결은 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고소도 하고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동네 상인들 자식들이 한데 모여서 가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음식들 이것저것 주문을 했죠. 옆 가게 딸까지 섞여 있는데 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밥을 먹으러 왔다고 하니까 저는 주문하는 대로 준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음식이 나오자마자 진상짓을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잖아요. 여기 위생이 대체 왜 그래? 저희는 머리카락 나온 거 더러워서 못 먹겠으니까 이거 다시 만들어주세요. 처음에는 머리카락이 나왔다길래 놀라서 그들 앞으로 다가갔어요. 사실 위생모를 쓰고 요리를 하기는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새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후 음식에서 나왔다는 머리카락을 확인해 보았죠. 그런데 아무리 비교해봐도 염색모인데다가 머리카락 길이가 길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염색을 한 적도 없고 머리카락도 짧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가게에서 나온 게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손님들 머리 색깔을 확인해 보니 옆집 가게 딸에게서 머리카락이 빠진 듯 보였어요.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리카락을 보여주며 제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난이라고 못 속여서 아쉽다면서 웃고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로 그들은 국에 들어가는 만두가 식었다며 데워달라고 하거나 생선구이에 가시가 많다며 돈 못 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황당했던 시어머니도 그들에게 한마디씩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별의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진상짓들을 해대네. 이봐요. 당신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진상짓도 적당히 해야지. 그쪽 부모들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손님한테 이런 진상짓 당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웬만해서는 큰 소리를 내지 않으시는데 그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나신 듯 보였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이러실 만도 했습니다. 멀쩡한 음식에 머리카락을 집어넣지 않나, 음식 꼬투리를 잡지 않나, 누가 봐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잖아요. 게다가 다들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집 자녀들 아닌가요? 입장 바꿔서 본인 부모님이 그런 짓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결국 그들에게 음식값을 받은 후 가게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상황상 곱창전골 가게에서 자녀들을 모아 시킨 짓이라고 판단을 했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장사 그만하고 곱창전골 가게 가서 식사하고 오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쫓아가서 그러면 가게 이미지만 나빠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가서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자꾸만 영업 방해를 하는데 이대로 가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무조건 가서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못 이기는 척 따라오셨죠. 저는 그 집에 가서 곱창전골 하나를 주문하고 똑같이 진상짓을 해줬어요. 머리카락 나온 척도 하고 곱창이 쥐똥만큼 들어있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며 자꾸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남의 가게에 쳐들어와서 헛소리를 짓거려. 할 짓 없으면 가서 장사나 해. 괜히 남의 가게에 와서 영업방해하지 말고. 그 여자는 억지로 시어머니 팔을 잡아 끌어 내보내려고 했지만 저는 힘으로 그 여자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겐 누가 할 소리냐고 이제는 하다하다 딸까지 이용하는 거냐 소리를 쳤죠. 그랬더니 딸한테 그런 진상짓을 시키는 엄마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끝까지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간과한 게 하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딸이 어떤 짓을 했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누가 봐도 딸에게 시킨 것이 확실했죠. 저는 그쪽 따님이 진상짓을 했다고는 얘기 안 했는데요. 따님이 저희 가게 와서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잘 알고 계시나 봐요. 저의 말에 그 여자는 흠칫하더니 이제 무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못하겠다 생각했는지 결국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지난번 쓰레기 투기 사건 때문에 열불이 나서 딸한테 용돈 좀 주고 시켰다고 했죠. 저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정말 2배로 갚아줄 거라고 한 후 속 시원하게 그 가게를 나왔어요. 저는 그 집 식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된 짓을 못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었죠. 제가 한마디도 안 지고 행동도 똑같이 하니까 짜증이 난 듯했어요. 한창 시국이 안 좋을 때 가게 장사가 잘 안 됐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사를 하면서 단골 손님들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자리를 잡는 중이라서 평소보다 수익이 잘 안 나왔었는데 시국까지 안 좋으니 막막했죠. 엄마도 혹시나 가게가 망하기라도 할까 걱정이 되는 듯 종종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하기도 했었어요.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어서 골치가 아픈 상황에 어느 날부터 배달 플랫폼에 자꾸 악의적인 리뷰가 올라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속상하지만 1~2개 정도는 그런 글이 달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계속 머리카락이 나왔다거나 상한 음식을 보내면 어쩌라는 거냐 등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리뷰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항상 신경을 써서 음식을 보내는데 결국 올라오는 건 악의적인 리뷰이니 보기가 힘들었죠. 게다가 환불 문제 때문에 배달 대행업체 상담원들에게도 계속해서 연락이 와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이고, 또 배달업체에서 환불해달라고 이 연락이 왔네. 항상 신경을 써서 음식을 보내는데 왜 자꾸 이런 글이 달리는 거야? 그들의 말이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그냥 가게를 접어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가게에 식사하러 오신 엄마와 함께 영수증 정리를 위해 하나씩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영수증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리뷰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엄마에게 리뷰를 보여줬죠. 그랬더니 엄마는 영수증과 리뷰가 남겨진 시간과 날짜를 확인해 보더니 아이디는 다른데 보니까 주소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배달 대행 업체들을 이용하니까 배달 주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에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차피 배달은 대행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엄마의 말을 듣고 살펴보니 정말로 배달 주소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그 사람이 또 주문을 넣으면 직접 배달을 가보기로 했죠. 때마침 같은 곳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저는 배달 대행을 쓰지 않고 직접 찾아갔어요.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니까 옆가게 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보자마자 급하게 문을 닫으려고 했죠. 그러나 저는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을 끼워넣었고 힘을 써서 그 여자 딸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상한 리뷰를 남기는 게 너였니? 너희 식구들은 왜 하나같이 몰상식한 행동들을 하니? 안 되겠다. 너 아줌마랑 네 부모 가게 좀 가자. 저는 옆 가게 딸의 손목을 잡아 끌고 엄마와 시어머니와 함께 그 가게로 쳐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본인 딸을 왜 괴롭히냐며 소리를 질러댔죠. 저는 리뷰창과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당신 딸이 이딴 짓을 했다고 무슨 악연이길래 남의 가게 말아먹는 짓을 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들킨 거 어쩌겠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입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밖으로 나가더니 주방에 있던 마늘을 한 바가지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저는 그걸로 뭘 하려나 싶었는데 엄마는 들어오자마자 곧장 그들 앞으로 가더니 입에 마늘을 쑤셔 넣었어요. 당연히 그 여자는 생선을 뱉어내며 지금 뭐 하는 거냐 펄쩍 뛰었죠. 뭐 하는 거냐고? 마늘 먹고 사람 좀 되라고 입에 처물려줬다. 다들 힘들어하는데 같은 상인끼리 상부상조는 못할 망정 악성 리뷰 남기고 진상짓에 쓰레기 투기까지 니들이 인간이냐? 이런 가게는 애당초 살아있어서는 안 돼. 엄마는 가게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손님들에게 그들이 한 짓거리를 다 폭로했습니다. 당연히 그 손님들은 어떻게 그런 못된 사람이 있냐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나갔죠. 그리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자 주변 상인들도 몰려와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쩜 인간으로 태어나 그딴 짓을 하냐고 몰매를 맞아야 했죠.
그들은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창피했는지 가게가 훨씬 크게 들어오니 망하게 하고 싶어서 그랬다며 사과를 했어요. 그러나 이미 한 번 무너진 이미지는 되돌릴 수 없었죠. 못된 사장이라는 이미지가 박혀서 얼마 없던 손님들도 뚝 끊겼고 상권 상인들에게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 집은 망해가는 수순을 밟고 있고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저는 그날 이후로 주변 상인들과 가까워져 훨씬 장사를 편하게 하고 있어요. 옆집 가게가 망해가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쩌겠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되도록 일을 벌였으니 자업자득이겠죠. 그래도 그 집 딸은 아직 어리던데 어른으로서 못난 부모를 만나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은 조금은 쓰입니다. 그래도 저 잘한 집 맞겠죠?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은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